반갑습니다. 우리 대안교육 모임 제4회차 모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시간에 모임 가지면서 그 알고리즘 사고에 대한 영상 토의를 한번 해보기로 지금 해서 영상을 먼저 봤죠. 네, 그 본 영상은 요겁니다. 이 영상을 봤는데 보고 나서 지금 정리했죠. 그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잠시 나누는 시간 먼저 갖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우리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듣고 나서 정리한 내용을 먼저 우리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 원장님부터. 원장님부터 하셔요. 네. 화면. 인터넷 시대의 알고리즘 사고 내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컴퓨터는 그 사람하고 달리 입력시키고 입력시킨 거에 합당하게 처리해주고 바로 그거에 마땅한 합당한 답을 출력해주는 거에 비하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알고리즘은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두 가지 형태에서 설령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상황이 온다, 접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도전을 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가고 있는 거니까 그들의 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예측한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예스와 노를 알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른의 입장에서 지금 알고리즘 사고를 보자면 누군가 위해서 리더급이 예스나 노를 지켜봐 주면서 안내한다면 실수 없는 유리하게 갈 수 있는데, 현재 그 우리 사회 구조가 꼭 그렇게 짜여져 있진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도전이 없고는 이렇게 예스를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갈래길을 해보다가 정말 운 좋으면 빠른 길을 가게 될 거고, 아니면 그렇죠. 계속 하다 그냥 포기해서 예. 이걸로 갈 건데, 아까 말했던 정확한 알아내야 할 그런 것을 네. 절차나 방법에 따라서 할 때 혼자의 힘보다는 그쪽을 공부하고 싶거나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움직이면 훨씬 좀 더 역량 키우는데 시간도 단축되고 좀 더 해피하지 않을까. 영상 보시면 소감, 보신 후에 소감. 그 소감은 두 가지 입장에서 봤는데 전 두 가지를 다 지금 겪어가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이들에게 예측할 수 있는, 이미 예측돼 있는 거를 가르쳐주면서 얼마나 좋은 결과물을 만들 것이며, 또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일 쪽을 지금 도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보는데, 결론적으로 방금 저기서 준 강의에 느낀 거는 누군가의 훌륭한 리더 밑에서 제대로 익혀가면은 정말 빠르죠. 빠르게 갈 수 있다는 드림에서 우리 원장님. 네, 우리 밴 대표님은. 네. 그 알고리즘에 관해서 이제 새롭게 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생각하는 순서나 방법, 즉 예측 불가한 상황에 관해서 어쩔 것이냐. 근데 좀 아까 이제 원장님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게, 그냥 놓여져 있을 때는, 그런데 잘 계획된 그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아이들이 놓여지고 그거를 체계화해서 소개시킬 수 있다면 이건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 한 문제를 가지고 3일을 공부해서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랬던 것처럼 조금 이제 지금은 정말 이 알고리즘적인 사고를 교육적으로 제대로 접목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한테는 진짜 우리가 다 계획이 짜여진 그런 이 어려운 상황에 노출시켜놓고 그거를 그 대신 이제 현재 문제가 대부분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쉽고 빠르고 결과가 그냥 보여지는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사실은 대학 입학 수학능력고사예요. 그렇죠. 정보 중심으로. 수학능력고사는 실수하지 않으면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 아이들을 양산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 와서도 부모님들도 애가 성적이 올라가는 걸 최우선적으로 따지다 보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가하는 학교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알고리즘 사고가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의외로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학부모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 알고리즘 사고를 기르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하면 컴퓨터를 내가 샀을 때 높은 기능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 기능이 개발되면 이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정보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능을 개발시키기보다는 정보를 집어넣어서 정보를 그 안에서 다루려고 하니까 기능에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 사고를 어릴 때부터 배운 아이들은 학습량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정보를 체계화시킬 수 있는 게 이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사고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는 게 제일 잘하는 세계가 어디냐? 유대인이에요. 예, 알고리즘 사고는 이거거든요. 질문이거든. 질문을 던지면 그 다음에 지가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잖아요. 예, 사실 수학도 그렇잖아요. 먼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풀겠다라는 그 흐름, 플로우를 생각하고 가는 아이는 금방 풀죠. 근데 부딪혀갖고 이거 그 다음 어떻게 하지? 그 다음 어떻게 하지? 글 쓸 때도요, 알고리즘 없는 사람은요, 한 문장 써놓고 못 쓰지? 글이 되겠어요, 그게? 일필이지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글을 쓰기 전에 글을 써야 될 알고리즘을 짜놓고 글을 그냥 거기 맞춰서 계속 써버리는 거니까 멈추지 않았는데도 논리와 정보의 가치에 있어서 최고가 되는 거. 이게 일필이지란 말이에요. 글쓰기, 수학, 삶, 이 세 가지가 다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실행하기 전에 생각해서 계획을 짰는데 그 계획이 맞더라는 거지. 그게 지행일치의 마지막 단계. 그거란 말이죠. 그걸 가르치는 게 교육인데 수능 아까 말했던 거 수능에 이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걸 개발하기보다는 딴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잘 그러니까 직업 가운데 알고리즘 사고를 제일 잘 개발시키는 직업이 있고 반대로 알고리즘 사는 것 자체가 알고리즘이 개발되지 않는 직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베이 벨트 위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알고리즘 사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보를 외우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어떤 사람이 잘 배운 이 알고리즘 사고를 사는 것 자체가 알고리즘 사고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기획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 알고리즘 사고를 써야 돼. 예, 기획이라는 건 실행 전에 미리 플랜을 짜죠. 거기서 짜가지고 실행을 했는데 틀렸다. 그럼 이 사람 기획부에서 잘리거든. 예, 그래서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알고리즘이 잘 개발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정말 와닿는 게 그런 거죠. 전쟁, 기획. 전쟁의 전술, 전략과 전술. 그 다음에 기업에서의 경영 전략과 전술. 예, 이런 것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해요. 예,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개발이야. 예,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이제 활동하면 뭘 해도 잘하죠. 근데 나는 그것을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건 부모밖에 없어. 최소한 7세, 10세까지는 부모가 그 일을 해주거든. 부모가 알고리즘 사고를 갖추면 아이는 그냥 갖추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부모로부터 배워온 알고리즘 사고가 있잖아요. 질문 답변하는 사고가. 몸에 배어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또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게 전수가 안 돼. 하고 싶은데. 네, 안 돼, 안 돼. 할 줄은 몰라. 어떻게 할 줄 몰라. 맨날 마음만이 갖고. 네.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 사고가 정말 아이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도 않아, 사실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이걸 부모 운동으로 발전시키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요즘에 부모 교육이 예. 옛날부터. 예, 그렇죠. 이 부분은 이런 네. 교육을 시키는 데가 없지. 알고리즘. 자, 이어서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그냥 의견 얘기하셔도 돼요. 소감만 되고 내용 정리한 것 하셔서. 자기가 알고리즘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생각해내는
키운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고등이라는 네, 도전적일 때만 그게 가능하죠. 주어진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되면 별로 이 알고리즘이 개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계획하고 생각해서 그대로 지금 갖게 되면 그렇죠. 창의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도전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게 개발이 돼요. 그 태도를 가진 지 1, 2년만 지나도 막 개발이 돼요. 어느 계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바뀌었다. 그럼 금방 바뀌어요. 지능이라는 것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머리가 빙빙 돌기 시작하는 거지. 좌절 아니면 돌아요. 좌절 아니면. 네. 그러니까 도전적인 태도가 있는 사람만 그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행하고 생각하고. 그거 힘들죠. 그러니까 좌절이 많다니까. 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이면 대부분이 좌절을 많이 해요. 그 좌절, 누구는 좌절하고 누구는 도전해. 그게 태도, 도전적 태도라는 그 근데 어렸을 때 개발되는 그거- 그런 태도. 어렸을 때 예, 개발돼. 예. 그거를 다른 쪽에는 자존감이라고 맞아. 자존감이 크게 그게 그 자존감이 어떤 거냐면 도전적으로 했더니 자꾸 맞았어. 그러면 자존감이 생겨. 근데 도전적으로 몇 번 했는데 자꾸 틀려. 그러면 주변에서 너 하지 마. 너 하면 우리가 피곤해. 실패를 자주 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져 버려. 하지 말라고 하지. 주변에서 다 못하게 만거든. 사업하다 몇 번 실패해 보세요. 이제 주변에서 다 막아. 근데 네. 어릴 때 학습에서 좌절을 많이 먹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당연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다 잘 되고 싶지, 다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옛날에 학원 강사를 했지만 제일 안 쓰는 애들은 진짜 어깨에 근육이 뭉칠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성과 안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80%인데 그렇죠. 80, 그 90%. 자존감이 성인 될 때까지 그대로 계속 가는 네, 거예요. 오는 그 거죠. 자존감이 엄마들이 그렇게 뭉개뜨리는 네, 대부분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주변에서 다 뭉개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 교육학에서는 학습된 자존감이라고 해요. 학습된 자존감이라는 게 좋은 쪽으로 말하면 학습된 자존감이 높아질 수도 있죠. 넌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옆에서 봐주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무기력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결국은 주도적 태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수학을 되게 스포자거든요. 수학을 못해가지고 머리 나쁘는 소리를 되게 어렸을 때 길 가다가 쿡 많이 찍으면 다 스포자 아니에요? 나는 그거가 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많은 했다라는 원래를 최근에 깨달았거든요. 자존감을 훈련시키는 걸 이제 저는 이제 명상을 통해서 시키거나 뭐 이러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많이 커져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저 고민이 알고리즘적 사고를 자존감 키우는 것에 때 접목시키면은 저걸 시스템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 보세요. 간단해요. 자존감 키우는 거요. 정말 단순합니다. 보세요. 아이하고 수업을 진행할 때, 자, 지금 내가 회사를 가야 된다. 나는 지금 뭐 해야 되지? 라고 물으면 회사를 가기까지 중간에 알고리즘이 많다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생각을 못 해내. 근데 이렇게 물으면 돼. 나는 지금 회사에 가야 된다. 그럼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은 집에서 나가야 돼. 그럼 다음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럼 그 다음은 생각할 수 있다니까. 강아지도 그 정도는 생각해. 한 단계는 생각해. 강아지 중에 2단계 생각하면 굉장히 머리 좋은 애야. 근데 사람은 최소한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나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또 하나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 생각하면 이게 알고리즘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이 단계를 멀리 뛰면 무기력한 자존감을 만들어 먹어. 가까이 뛰면 나 잘하네. 한 단계는 강아지도 맞춘다니까. 예. 나 지금 보세요. 회사 가야 돼. 근데 회사까지는 지금 25km야. 그럼 걸어갈 수 없네? 그럼 어떻게 가야지? 그럼 당연히 차로 가야지. 그럼 차로 가려면 난 뭘 가져가야지? 차에 가려면 차 운전해야 되니까 뭐 가져갈 게 키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다음 단계의 질문을 던져줄 줄 아는 교사. 근데 이 아이는 한 단계는 금방 아는 애야. 근데 한 단계를 계속 물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 이제 이 수업 완전 재미없는 수업이 된 거야. 그래서 얘는 2단계쯤 알고리즘 사고가 돼. 그러면 질문을 내가 회사 가려는데 지금
25kg야. 그럼 나는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2단계 정도 알고리즘이 숨어 있어야 돼. 어떤 아이는 3단계, 어떤 아이는 4단계. 결국은 그 아이의 능력에 맞는 질문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결국 알고리즘 사고로 만들어내는 훈련이 되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제가 최근에 우진이가 저 공부 안 시키거든요. 이렇게 손 놓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최근 들어 이제 수학 언어는 좀 잘해요. 근데 수학에서 비가 막 내리는 거야. 3학년 때까지는 괜찮더라고. 4학년 되니까 비가 막 엄청 내리더라. 오답 노트를 써오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몰라. 엄마 나 수학 내가 잘하면 잘 시키면 이렇게 해준 데가 막 나도 이렇게 숫자 보면 나도 귀찮거든요. 그래서 네가 우선 먼저 해봐 그랬더니 막 해가 이제 잠자기 밤 11시에 잠자기 전에 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느라고 예각이 뭔지 모르겠대. 그래서 영상을 찾아봐 그래 유튜브를 찾아봐가지고 그걸 쓴 거 예각 의견을 쓰고 그 다음에 한 문제 풀고 근데 결국은 이제 독해가 안 되는 거 문제 독해가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반타작 틀린 거를 오답을 해갔어. 근데 우리가 딱 끝나더니 몰랐을 땐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공부가 재미있는 이소를 오늘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는 틀려갖고 이제 혼자 나머지 공부를 하고 왔대. 선생님한테 이렇게 서가지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있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근데 왜 너 예각을 몰랐대? 선생님이 예각 둔각을 설명 안 해줬다는 거야. 안 하고 그냥 너 지금 못 들은 건지 진짜 안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전체를 두고 수업하는 수업에서는 어려운 거죠.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는 방식이 맞구나라는 생각은 사실 했어요. 맞아요. 대신 어디서 영상을 잘 찾아야 될지가 의문이더라고요. 영상 찾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자, 우리 이번엔 그 영숙 기자님. 원래 그 처음에 타이틀이 알고리즘 사고의 의미와 개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미와 또 필요 요소, 그다음에 개발 방법으로 크게 이제 상위 항목을 할 수 있겠고, 의미에서는 이제 사전적 의미, 비유적 의미, 비교적 의미를 했는데 사전적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하기 전에 실행을 위한 예측적 사고를 말한다라고 하셨고, 이제 비유적 의미로는 이제 그 설계도 플로차트를 얘기하셨죠. 그래서 설계도라는 것이 주어진 상황 정보를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난 일을 계획적인 절차로 정리하는 그런 것이 설계도라고 얘기를 하셨고, 비유적 의미에서는 프로그램 알고리즘하고 삶 속에서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리즘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하는데, 이거의 장점은 빠른 결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정말 그 알고리즘 사고를 키우려면 삶 속에서 언어와 실행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사고력을 키워야 되고, 이게 핵심 역량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사고에 필요한 요소로 예측력과 실행력, 주도력이 있는데, 실행력이 그 주도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자성어 지행 이치를 예를 드시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예측한 것을 행동했을 때 맞느냐, 이것이 진짜 인재가 되게 하는 역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방법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계획적으로 예측을 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부여해서 아이들이 계획적인 알고리즘 사고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인재 양성의 핵심 역량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예측되지 못한 상황을 처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가 있겠는데, 그 두 가지에 있어서 반응은 좌절 또는 우연한 역량 개발이 되겠는데, 이 좌절이냐 역량 개발이냐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자존감, 그 다음에 태도, 어떻게 아이가 부모에서 양육이 됐느냐에 따라서 예측되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에 좌절을 하냐, 거기에 도전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알고리즘 사고를 키우게 하려면 이 인문학적 알고리즘 사고의 삶 속에서 도전을 통해서 실행을 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죠. 이번에 그냥 연결해서 그럼 우리 효정 이사가
그거 한번 화면 공유해 주세요. 그거는.